아까 그 용해인 의원께서 질의했듯이 작년 영등포 경찰서장으로서 마약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윗선에 보고하고 칭찬까지 받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 관할의 최대 성과인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급기야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의원님 전혀 사실 무근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증인은 작년에 영등포 경찰서장 당시에 관할 부서에서 마약 수사 큰 성과를 내니까 8월 26일에 수사팀 확대를 지시하고 9월 11일에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과 9월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수사 사항을 상세하게 문자로 보고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조직 총책 및 조직원 검거 진행. 지난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공항 입국 단계에서 무사 통과한 정황 확인, 관련 수사 병행 맞죠? 맞습니다. 예. 그때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주 훌륭하다고 극찬하면서 성과를 대내적으로 알리라고 격려하는 답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증인은 상당히 고무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상황 보고를 한 걸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고를 했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두 번이나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이제 근무할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좋고 또 본인이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가장 큰 마약 수사 성과를 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최대 관심사인 마약 수사 현안이고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또 본인의 성과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경찰서장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로 옮길 정도로 대통령실과 친분도 있고 그쪽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누구나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제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용산이랄지 대통령실에 외압이랄지 부탁을 받았다면 소위 말해서 저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영등포의 당시 증인. 형사 입과장을 발령시키고 증인.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증인.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수사의 치적을 본인이 스스로 내세우다가 9월 20일 날 일정이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그날 9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국회 앞에서 큰 집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때 노란 봉투법 관련 금속 노조 집회. 수천 명의 인원이 국회 앞에서 1박 2일로 노숙 집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국회 경비대에서 현장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8시 45분에 7시 33분에 보도자료를 보내라. 백현웅 경장에게. 그리고 45분에 브리핑 취소할 수 없냐. 그리고 9시 3분에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브리핑 연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22일에서 10월 초로 연기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당시 백혜룡 과장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저 증인 백현웅 경정님 잠깐 나와주세요. 지금 저 김찬수 소장이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그때 사항에 대해서 어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찬수 소장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9월 11일 날 세관 연루 사실이 나왔을 때 저에게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걸 보고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부장한테 서울청 수사부장에게 먼저 문자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장에게 문자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고 9월 13일에는 경찰청장님까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찬수 서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또 백혜령 증인께도 좀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초 예정된 수사 결과 브리핑은 9월 22일이었죠. 네, 소장님 김찬수 소장님과 예. 의논을 해서 22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10월로 미뤄진 이유는 당시 서장이었던 김산수 총경, 즉 9월 20일 날 지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9월 20일 날 몇 시경에 지시를 했습니까? 기억하시기로. 네, 전화가 두 번 왔는데 예. 밤 8시 45분하고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밤 왔습니다. 8시 넘어서 9시 예. 경에 다음 날 브리핑이 아니고 이틀 후에 있을 브리핑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22일 날 브리핑 되는 건 알고 있었죠. 그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 의논해서 당연히 결정한 거죠. 그때 브리핑을 미루자고 지금 김산수 승인도 브리핑을 미루라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을 언급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지금 일관되게 용산을 언급한 적이 없다.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확히 통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서울청장께서 9월 18일 날 찾아오시고 나서 그때도 국회 쪽에 집회 시위가 많아서 한참 바빴고요. 예, 20일 날 그게 어떤 네, 통화 9월 내용만- 19일 날도 국회에 나가 계셨고 소장님이 예. 9월 20일도 국회에 나가 계셔서 제가 뵐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소장님하고는 이 브리핑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의논을 했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인천공항에 조용히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검증 한번 해보겠다. 그 부분까지 약속이 됐던 터였어요. 근데 8시 20일 날 8시 45분에 전화 와서 브리핑 할 거냐고 갑자기 물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기자들하고 약속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오셨고 제가 그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때는 김찬수 소장님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서 충고하는 말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해 왔고 백혜룡 과장의 공이 아니고요. 수사팀의 공입니다. 그 수사팀을 누가 꾸렸습니까? 김찬수 소장이 꾸렸습니다. 저는 그 김찬수 소장의 명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고요. 김찬수 소장과 저와 수사팀의 공이지 저의 공이 아닙니다. 그 공을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용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일날 두 차례 전화 8시 45분경 9시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45분경이 아니고 9시 경 통화에서는 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9시경 통화에서요. 두 번을 통화를 했는데 9시경 통화에서 김찬수 승인 9월 20일 밤 백혜령 경정에 용산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3번 통화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시 33분 카톡 보고 받고 38분에 문자 보고를 받고 39분에 제가 검토 후에 피드백 하겠다는 전화를 했던 것 같고요. 20시 45분에 두 번째 통화를 하고 한 40여 초 21시 3분에 예, 20시 30분에 용산 언급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방금 김산수 승인은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백혜령 증인 이 김산수 승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뜬금없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상 그것도 밤중에 전화해서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특히 상관 이야기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아주 특이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는 믿음이 가는 게 진술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신뢰가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안 했다, 받았다, 용산 이야기를 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둘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밝혀질 것이고 혹독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그 22일 날 브리핑을 할 것을 이미 다 예상하고 계획하고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소장님하고 하나하나 다 의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찬수 소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수사 지휘를 하던 때입니다. 예. 제가 명동에 나가가지고 현장 검증할 때도 소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그리고 브리핑 끝나고 영장 집행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에 가서 우리가 사정을 모르니까 가서 네. 확인해 보겠다. 조용히 그러니까 조용히 갔다 오겠다. 네. 그것까지 다 소장님과 의논이 된 겁니다. 22일 날 연기를 하고 그런 것에서 굉장히 의외에 이랬네요. 발을 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자, 다음 질문으로 신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찬수 증인, 네. 그 22일 날 브리핑 계획을 취소하라 내지는 연기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 논거를 아직 준비가 불충분하니 내지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에도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인 백경정 증인께서는 사전에 이 브리핑 계획을 협의해서 준비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아마 이야기를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고심했었고요. 당시 언론사 통해 간사 자, 통해서 고심만 했고 그 의견을 20일 날 전화를 통해서 이 지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브리핑 준비하는 백경정에게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19일 그런 우려를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건 아니다는 걸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